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사건 사고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경찰이 얼마나 빨리 현장에 도착해 적절한 초동 조치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치안 수요가 많은 지역은 아무래도 출동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는데요. 한층 빠른 출동을 위해 새로운 근무 방식이 도입돼 눈길을 끕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근무 중인 순찰차에 무전이 울립니다. 예토 200만 원 쌍촌주공 행패소랑 종발하겠습니다. 평소에도 행패소란 신고가 많은 지역. 신고 접수 즉시 순찰차가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경찰이 얼마나 빨리 현장에 도착해 적절한 초동 조치를 하느냐는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지구대와 파출소 몇 곳을 묶어 대표 한 지점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는 이른바 중심지역 관서제도는 그간 주민들의 치안 기대치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신고도 많이 들어가고 싸움도 날이면 날마다 하고 지구대도 머리 아팠을 거예요. 하루에 몇 번씩 출동하고 안 한다 해놓고 또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광주 지역 112 신고 출동 도착 소요 시간은 2년 새에 43초나 늦어졌습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안전도는 전국 최하위권. 특히 광주 5개 자치구 가운데 서구가 사실상 가장 낮습니다. 순찰차 전용 거점 근무를 시도하는 배경입니다. 112 신고가 특히 많은 시각에 지구대가 아닌 이곳 거점 지역의 순찰차를 대기시켜 신고 즉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면서 112 신고 건수는 많지만 신속 대응은 부족했던 도심 어린이 공원이 시범사업지로 확정됐습니다. 작은 지구대가 시민분들 곁에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저희가 신고 접수 시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마련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주 첫 시도로 경찰과 의회, 지자체가 모두 머리를 맞댔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인접해 있는 유관기관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고 법으로 좀 강행 규정을 넣으면 좀 이 제도가 확산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신속한 현장 출동은 치안의 가장 기본. 광주 첫 순찰차 거점 근무가 밀착형 치안으로 뿌리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초등학생 유괴 시도가 잇따르면서 학부모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경찰이 등하교 시간 학교 주변을 순찰하는 등 방범 활동 강화에 나섰습니다. 김규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한 초등학교 인근 차량에 탄 20대 남성들이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말을 걸자 놀란 아이들이 도망갑니다. 지난 8일에는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10대 남성 고교생이 귀가하던 여성 초등생 입을 막고 끌고 가려다 체포됐습니다. 미성년자 유인 발생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현재까지 240건을 넘어섰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경찰이 특별 방범 활동에 나섰습니다.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아이들이 등교하는 1시간 동안 학교 주변을 집중 순찰하는 겁니다. 학교 주변 거점 순찰하고 있고요. 그리고 CCTV 등 범죄 예방 시설물 안전점검도 하고요. 또 교통 안전 활동도 병행하여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렇듯 등교 시간은 물론 학교 시간에도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학교 앞을 지킵니다. 유괴도 하고 또 뭐 고등학생들이 또 얘들 납치도 하고 그래가지고 많이 걱정이 됐는데 이렇게 또 뭐 경찰 나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지켜주시고 하니까 너무 안심이 되더라고요. 방과 후 학교나 돌봄 교실 등 취약 시간대에 안전 활동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우리 지켜주니까 좋아해요. 학교는 학년별로 뭐 방과 후 시간별로 다르니까 그때가 제일 더 위험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학교 시간이 좀 더 안전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처 요령을 알리는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외출할 때 부모님께 꼭 허락받고 약속 받기, 약속하고 나가기, 또 연락 계속 주고 받는 거 뭐 이런 거. 낯선 사람 따라가지 않기 등등 이제 지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까지 전남도 내 모든 초등학교 424곳에 순찰 인력을 배치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규입니다. 학생 수 감소로 파행 운영되고 있는 광양보건대 정상화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학 정상화를 위한 재정 기여자가 어렵사리 선정되면서 돌파구를 찾는 듯 했지만 교육부의 승인이 미뤄지면서 또다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지난 1994년 개교한 광양보건대학교입니다. 이 대학은 설립자의 비리로 대학이 10여 년 넘게 파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11개 학과의 학생 수 120여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2026 장학금 지원 제한대학에 지정되면서 내년 신입생 유치에까지 비상이 걸렸습니다. 벼랑 끝 위기 상황에서 대학 측은 대학 정상화를 위해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재정 기여자를 지정했고 지난 7월 교육부의 재정 기여자 승인 신청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후 교육부의 승인 절차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 설립자의 교비 횡령 금액이 400억 원대에 이르고 있는데 현재 계획된 재정 기여자의 기여금 규모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대학은 교육부 측에 대학 설립자에 대한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 승소 판결 등 그동안 노력들이 간과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지역사회가 대학 정상화를 위해 이룬 성과들을 더욱 면밀히 살펴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판결문들을 다 살펴보면 설립자가 이 학교에 400억 원을 협력해갔지만 100억 원 이상을 다시 학교로 넣었다는 그 판결문 내용이 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이 됐는데 불구하고 교육부에서는 그 판결문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인용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광양시 의회도 최근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적극적인 승인 절차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광양보건대에 조속한 정상화만이 지역 소멸을 막고 전남권 의대 설립에 따른 상승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건의료 이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서로 연계성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우리 보건대학교가 정상화되기를 희망합니다. 광양 지역 유일의 고등교육기관이면서 소중한 교육자산인 광양보건대. 대학 청산이라는 벼랑 끝 위기 상황 속에서 어렵게 찾은 정상화 방안이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해낼 수 있을지 지역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고 문병란 시인의 10주기 추모 시집이 나왔습니다. 문병란 시인 기념사업회는 오늘 국립 5.18 묘지에서 10주기 추모식과 함께 추모 시선집 증녀에게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10주기 추모 시집은 동료 시인과 제자, 학계 인사 등이 추천한 작품 60편으로 구성됐습니다. 문병란 시인은 통일과 민주화에 대한 염원을 시로 승화한 대표적인 저항 시인으로 국립 5.18 묘지에 안장돼 있습니다. 고려인 강제 이주 88주년을 기념하는 문화행사가 전남대 민주마루에서 열렸습니다. 고려 사람 대안으로라는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서는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를 통해 고려인의 역사와 정체성을 돌아보고 한민족 공동체의 연대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스탈린 차의 소련 정부는 1937년 극동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고 이 과정에서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진도군 인근 해상에서 70대 선장이 실종돼 해경이 나흘째 수색에 나섰습니다. 완도 해경은 지난 18일 오후 4시 40분쯤 진도군 용호리 인근 해상에서 0.89톤급 어선이 승선원 없이 표류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실종된 선장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선장은 용호항에서 출항할 당시 혼자 어선에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해경은 수색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광주 구간 확장 공사가 본격화됩니다. 광주시는 내일 국립광주박물관 정원에서 착공식을 열고 이 사업의 출발을 알립니다. 호남고속철도 확장 사업은 동광주 나들목에서 광산 나들목까지 11.2km 구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